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썸만 계속 타다가 연애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로 썸남 썸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내 연애 기술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대로 썸을 끝내고 연애에 들어가신 분들은 짧고 가벼운 썸에 익숙해져서인지 연애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썸남 썸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썸을 넘어서 이제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 박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 호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썸을 더 잘 돕겠습니다. 송유창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썸남 썸녀 특집으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성을 결혼하기 전에 많이 만나야 내가 딱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썸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썸 타는 관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결혼에 도움이 될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20대 때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솔로로 보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 강사님처럼 성교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솔로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연애가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예 정말 썸의 단계도 없이 완전 솔로. 썸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썸 포함해서 네, 아주 어.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네, 근데 그때가 저는 참 되게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저에게 맞는 이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저만의 좀 바라보는 방향들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이 막 이런 썸 저런 썸 겹쳐서 네. 굉장히 관계가 복잡하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네. 한 번 한 번의 그런 썸 그리고 또 썸을 키워가려는 노력들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썸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와 서서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점수 매기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예. 남성과 여성의 왜냐면 차이가. 저희 연애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여성분들은 이 남자 별로 연애를 안 해본 것 같아. 왜 이렇게 뭘 못해? 뭐 이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센스가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연애를 좀 많이 해봐서 네. 썸을 좀 타봐서 네. 여성들의 어떤 취향이나 조금 네.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변명을 한번 좀 한번 해봅니다. 경덕 씨 말씀도 또 맞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어쨌든 그 썸을 타는 관계에만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면 연애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썸 탈 때랑 다르게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또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이 또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썸남 썸녀들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황규복, 김숙경 부부.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황규복, 김숙경 부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건강한 연애하기 특강을, 부부들에게는 부부치료 세미나와 상담, 그리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홈빌더 모임을 통해 건강한 교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썸남 썸녀들을 아름다운 연애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썸남 썸녀 연애에 푹 빠지다입니다. 여러분 연애에 푹 빠지고 싶으시죠? 네. 예. 우리가 연애에 푹 빠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서로 알아가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스펙이나 직업 등 외적인 그런 조건들에 집중을 하다 보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어떤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넘는 또 어떤 분은 3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흔적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알 수 있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연애 때 많이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고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얼만큼 데이트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1년 정도 데이트를 해 보도록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은 시간적인 1년이 아닙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봄을 겪을 수 있고요.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모습만 서로 보고 결혼에 골인하는 거 저희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이고 그 사람이 너무 즐거워할 때는 언제이고 또는 낙심됐을 때 분노했을 때는 언제인가. 결혼한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놀라고 긴장하는 것이 화를 갑자기 버럭 내는 거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매들은 당황스러운 것이죠. 썸 단계에서 연애 단계에서 희노애락 1년을 다 보내보시라고 저희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맞춰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복병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복병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담했던 한 예인데 자매가 정말 성숙한 자매였어요.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자매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하는 한 형제를 보게 되었어요. 아, 저 사람이다. 새벽 기도하는 형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가고 되고 연애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형제 새벽 기도 그날 처음 왔고 마지막으로 형제였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형제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신뢰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특별히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로 하여금 아내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무책임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저랑 상담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막 후회를 하였는데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연애할 때 사람을 알아갈 때 숨어있는 복병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복병을 찾았다. 이번엔 복병이 있어? 나 안 사겨.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복병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커플도요 굉장한 복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을 우리 형제에게 오픈하는 것이 사실 복병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갈등이 있고 힘든 저희 친정의 모습을 우리 남편이 알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형제라면 내 평생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용기 있게 저의 복병을 보여주었고 또 남편은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꽁꽁 숨긴 채 연애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점을 보이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이고 부족한 것들을 보일수록 우리는 서로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서로가 치유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면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형제에게 나누었을 때 형제가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수치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나눌수록 더 치유되어지고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트하면서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만나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알아가면 행복하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왔던 20년 혹은 30년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 보면서 얘기하면서 어머 자기야 그랬어?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렇게 20, 30년 나를 위해서 기다려줬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 크리스찬 데이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이 사람이 나의 결혼 배우자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 그리고 발견해 가는 것이 데이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는 후배나 물어보면,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니네 결혼할 거니? 물어보면 저희는 결혼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데이트에, 연애에 충실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참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표가 없는 그런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너네가 진지하게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트에는 몇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대화 데이트가 있고요. 활동적인 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대화 데이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화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과 기대를 들어주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얘기하고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것은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기대를 이야기하게 될 때 부부가 더 풍성한 대화로 더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대화를 잘 못해요. 그렇죠? 느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느낌이 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도구를 하나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이거 솔라리움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그림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머리에 딱지딱지 붙인 저 아저씨의 모습. 나는 최근에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그림은 나는 최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 라고 나누고요. 또 세 번째 그림은 나 결혼하고 싶어. 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기대를, 나 결혼하고 싶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을 나누고요, 나의 느낌을 나누고 나의 기대를 나눌 수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풍성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좀 저렴하게, 저렴한 카페를 찾아서 가서 같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책을 읽었던 것들을 가지고 많이 나누셔도 괜찮고요. 저는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정말 그런 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이별로 잘라서 물어봤어요. 6세까지 기억나는 사건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사건은? 중학교 때 기억나는 사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형제가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만 찾아보면요,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서점들이 있습니다. 가서 읽고 싶은 책 하나씩 딱 읽고 나와서 내가 읽은 책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토론하고, 이런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좋은 데이트는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런 옛날의 집이나 학교나 동네나 그곳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랐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남편이 다녔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남편이 데려가 준 거예요. 나는 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자랐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외로움도 있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중학교 시절이. 그리고 우리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이 그려지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 전에 만나지 못한 그 시간들이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남편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데이트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활동 데이트인데요. 요새 공원들을 보면요, 무료로 오픈해 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시는 데 있으세요 혹시? 어린이대공원, 중국동의 어린이대공원 무료입니다. 서울숲도 무료고요. 일산의 호수공원도 무료입니다.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여러분 가셔서요, 꼭 우리 굳이 비싼 데서 먹어야 되나요? 저는요,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돗자리를 준비해서 남편과 어린이대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싸가서 그것을 먹고 저희가 읽었던 책이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이 책을 가지고 데이트할 때마다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하나도 안 드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충분히 대화했던 이 데이트가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뭐 탁구를 친다거나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뭐 조깅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활동적으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나 여기 가고 싶어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이벤트로 그곳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다고 했지라고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감동도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던지 어떤 커플은 그러더라고요. 베이킹을 같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플이 나중에 빵집을 열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킹을 배우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활동적인 데이트를 통해서 풍성한 그래서 이 데이트가 우리가 보통 데이트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거의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좀 더 창의적으로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분명한 목적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막 어디 멀리 밖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당일 코스로 다녀오셔야 됩니다. 1박 2일 위험해요. 당일 코스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갖는 데이트는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인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좀 시간이 돼서 이제 결혼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만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또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은 결혼한 건강한 부부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포인트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것은 결혼한 건강한 부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싱글들이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언니가 사는 것 보니까 난 못 살겠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나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선배잖아요. 인생의 선배.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만나서 데이트 교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부부가 우리에게 또 데이트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다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데이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적인 바운더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교제하다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 그러죠. 야, 진도 어디까지 나가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 좋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은 성적인 바운더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바운더리를 지켜가면서 먼저 고려할 것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하는 행동 패턴에서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손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뺨을 맞을까? 아니면 좋다고 그럴까? 이런 결과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진도를 나가서 한번 허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수해서 또 그런 관계들을 맺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를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사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런 바운더리를 지켜가는 것을 주님도 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바운더리에서 필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를요, 소중히 다뤄줘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돌봐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많이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이거 피임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도 보면 안전한 관계, 안전한 성관계라고 이렇게 많이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의사들이 연구해보면 볼수록 가장 적절한 단어는 위험한데 좀 덜 위험한 관계를 위해서 이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피임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실패율이 있고 항상 불안전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성병과 임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요즘 크리스찬들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은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형제들에게 물어봤더니 파트너가 한 5-6명쯤 됐다. 이렇게 정직하게 쓰시고 자매들은 한 3명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사귈 때 열심히 감정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해 사귀었겠지만 항상 헤어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또 파트너를 사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통계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춘기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려 4명 중에 1명꼴로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바운더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그 바운더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한 사람은 되게 이제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좀 남겨두자, 아껴두자, 결혼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한 선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성적인 바운더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없는 곳에, 밀폐된 곳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요,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도 그런 공간과 그런 밀폐된 곳에서는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자취방, 무슨 뭐 비디오방 이런 방들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오픈된 곳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서로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참 많은 방송이나 영화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메시지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라고 우리를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반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균성, 우리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정말 소신 있게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나는 그러나 그 이후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순결 사역을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한 그 믿음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성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빨간불에 민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생겼을 때, 떴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교제하면서 빨간불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상대방의 나체를 보는 거, 빨간불입니다. 멈추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데이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수영은 약간 권해주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각선미가 다 드러나고
내 몸이 뭐 어때서 이 정도는 뭐 아닙니다. 형제는 관심 0.1초 만에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을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체를 보는 거 빨간불입니다. 멈추셔야 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절제가 안 될 때, 그때가 빨간불입니다. 멈추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이 다 있으시죠? 주님이 주신 양심, 찔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막 사이렌이 울려. 그리고 경보음이 울려. 그러면 멈추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의 결과가 큰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큰 축복으로 어떻게 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도 생각을 했고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비교의 대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비교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야, 옆집 아이는 씨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이런 반항, 이런 거 막 꿈틀꿈틀대고 그랬고 성적도 마찬가지였죠. 옆집 아이는 100점. 너는 왜 근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여럿 있다는 거. 이것은 결혼 이후에 우리의 만족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거라는 거죠. 한번 경험 뭐 어때요? 좀 다 괜찮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별한 경험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뇌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몸에 남게 됩니다.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분이 계시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가져온 잡지를 봤대요. 빨간색, 잡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장면이 6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선명하게 머리에 박혀있다. 나 너무 괴롭다. 매일 회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보는 것이 이런데 경험을 하는 거 우리 이후의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신뢰하게 되고요.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자유함 그리고 이런 음성도 듣는 것 같아요. 야, 너 참 고생했다 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결혼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데이트하는 커플의 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자유로울까요? 결혼한 남자들, 결혼한 성인들은 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바른 길을 가고 부인에게만, 가정에서만 집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절제와 인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상기적으로 데이트도 하고 성적인 것도 잘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해도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결혼해도 썸에서 연애로 갈 때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때도 결혼이 그리 쉽진 않았는데 요새 청년들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가끔은 격려를 해주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더 어려운 세대 여러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용기와 책임감과 또 결단력을 가지고 결혼하셨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셨으면 좋겠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좋은 마음으로 소통이 되는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그릴 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가? 사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못 내고 결단을 못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에도 저는 연상이었고요. 저의 경력도 더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았고 제 안에도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모습보다 이 미래의 모습을 볼 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의 모습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거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적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나를 때리지 않고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과 그런 좋은 마음과 신앙이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주면서 여러분이 연애에서 결혼으로 결단하는 그런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난다는 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으시고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님의 간섭은 더 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떤 의미냐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우선순위가 부모님이었다면 결혼한 이후의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계셔서 개입하셔서 이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결혼의 준비이고요. 저는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해드리고 싶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 상처가 우리 결혼 생활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상처를 떠나시는 그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충분히 상처에 대해서 연애 기간 동안에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원가적으로 받았던 이 상처들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그 상처들을 갖고 결혼하지 않도록 그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비결혼학교에 참석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준비가요. 결혼식이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은 30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은요. 결혼 생활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갈 이 사람과 결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결혼 예비학교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기대와 미련을 다 버리시고 현재 사귀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고의 배필이다라고 믿고 관계를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남자와 우리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설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연애가 어렵다, 결혼이 어렵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기 모든 분들은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그리고 연애,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영접하고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고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연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용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강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중매체나 평소 우리의 대화 중에서 보면요, 내 거, 내 남자, 내 여자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 거라는 말은요, 로맨틱하기도 하고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연애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